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박승민입니다. 오늘 다룬 논문은 A heatmap supplemented RCNN trained using an inflated IOU for small object detection입니다. 2024년에 나온 비교적 최근의 논문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중 작은 객체 탐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본 논문에 따라 인트로덕션, 메소드, 익스페리멘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즉 객체 탐지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주어진 이미지 내에서 사용자가 관심 있는 객체를 탐지해내는 기술입니다. 최근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의 연구는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일반적인 아키텍처들은 더 높은 탐지 정확도를 달성하는 동시에 탐지 속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이며 최신 모델들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까지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객체 탐지 아키텍처들은 여전히 작은 객체를 탐지하는 데 있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객체 탐지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들의 원인은 객체의 적은 픽셀 수에 있습니다. 픽셀 수가 적은 만큼 학습과 탐지를 위한 정보량이 부족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의 전체 면적 중 적은 면적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델은 해당 객체의 위치를 높은 정밀도로 예측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은 객체의 탐지는 리모트 센싱, 자율주행 차량의 보행자 및 표지판 탐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각되는 분야는 무인항공기, 즉 UAV의 영상에서의 객체 탐지입니다. UAV의 최대 장점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도 고해상도 이미징 장비를 탑재 가능하기 때문에 수색, 구조작업, 야생동물 추적, 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UAV가 촬영한 이미지에서 객체는 코코 데이터셋 기준 32 x 32 픽셀 이하의 작은 객체로 분류되며 이는 고고도에서 촬영된 이미지의 특성상 불가피한 한계입니다. 이를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자면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에어리얼 카스 데이터셋에서는 작은 객체와 중간 크기의 객체의 개수가 전체 객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이미지에서 해당 객체들이 차지하는 픽셀의 면적은 단 2.66%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앵커 기반 방식의 현대적인 탐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각 객체와 겹치는 수천 개의 앵커 중에서 일정 IOU 인계값 이상인 경우만 양성 훈련 샘플로 사용되는데 욜로 V5의 학습의 경우 큰 객체는 평균적으로 2.45개의 앵커와 매칭되는 반면 작은 객체는 평균적으로 1.05개의 앵커와 매칭되어 충분한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욜로 V5의 경우뿐만 아니라 마스크 RCNN과 같은 RCNN 계열 아키텍처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객체는 여러 개의 앵커와 높은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을 형성하여 여러 번 학습되는 반면 작은 객체는 일반적으로 단 하나의 앵커만을 확보하기 때문에 훈련에 활용되는 빈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론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멀티스케일 러닝, 데이터 증강, 겐, 초해상도 기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기법들 중에 몇몇 기법들을 조합하여 작은 객체의 탐지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RCAN의 경우 개인 기반 초해상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객체 탐지 이전에 이미지 자체의 해상도를 증가시켜서 작은 객체를 보다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과 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는 방법들이지만 가볍게 훑어보자면 멀티스케일 러닝,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다중 해상도의 입력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신경망 내부에서 여러 스케일의 특징 맵을 생성하는 방법. 또 최근에는 복잡한 배경에서 작은 객체 탐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앵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앵커 프리 방식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UAV 기반의 차량 탐지 데이터셋에서 작은 객체의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주요 전략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개의 병렬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 센터 RCNN, 즉 CRCNN이라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마스크 RCNN이 수행하는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 즉 지역 제한 네트워크의 추가적인 예측 분기를 가지게 하여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성능을 개선합니다. 해당 분기는 객체의 중심 질량을 예측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법보다 작은 객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Region of Interest, 즉 RO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인 메소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IOU 보정 기법입니다. 기존의 아키텍처들은 학습을 하기 위해 생성된 앵커와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IOU, 즉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점수에 따라 학습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작은 이미지의 객체일수록 학습 과정에서 파지티브한 샘플로 선택되기 어려워 학습에 반영이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객체의 IOU 값을 크기에 따라 가우시안 기반 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새로운 학습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역시 뒤따라오는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메소드 설명에 앞서 CRCNN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CRCNN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의 마스크 RCNN에 병렬적인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의 마스크 RCNN이고 파란색 점선 부분이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먼저 RCNN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마스크 RCNN 아키텍처는 두 개의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와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를 활용해 객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예측합니다. 마스크 RCNN에 대한 부분이 본 논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 참고 자료를 다른 곳에서 가져왔는데요. 해당 백본을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탐지하기 위해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멀티스케일 특징 맵을 생성합니다.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에서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스몰 컨볼루션 레이어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백본의 공유 계층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동하며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 후 두 개의 원바이원 컨볼루션 계층이 병렬적으로 적용되어 하나는 바운딩 박스 레그레션, 다른 하나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여기까지의 방식은 패스트 RCNN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제한이 완료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ROI 얼라인 기법을 사용해 작은 특징 맵을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소수점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불연속적인 특징 맵에서 정확하게 영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7x7 크기의 특징 맵을 추출한 후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본 모델인 마스크 RCNN에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그멘테이션까지 수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항공 기반 데이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라벨이 제공되지 않기에 이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RCNN의 손실함수는 오른쪽 수식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LCLS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이고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가 예측한 객체 존재 확률 PI와 실제 라벨 P 스타 I 간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이때 IOU 값이 0.7을 초과하면 포지티브한 샘플로 간주하여 P 스타 I는 1로 할당되고 IOU 값이 0.3 미만인 경우 해당 앵커는 네거티브한 샘플로 간주하여 P 스타 I는 0으로 할당합니다. 아래는 레그레션 노스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의 좌표 TI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 T 스타 I 간의 레그레션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때 스무스 에런 로스를 사용하여 큰 오차보다는 작은 오차에 더 민감한 방식으로 학습되고 로스는 양성 샘플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이 기존 마스크 RCNN의 한계는 객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에서 예측된 앵커와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작은 객체는 훈련 데이터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CRCNN은 추가적인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 분기를 활용하여 기존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가 탐지하지 못한 작은 객체를 보안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마스크 RCNN의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와 달리 CRCNN의 보조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 분기는 객체성 히트맵, 오브젝트니스 히트맵을 활용하여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예측합니다. 즉, 객체의 중심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존의 앵커 기반의 방식과 차별화되며 히트맵 기반 탐지 방법과 유사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CRCNN은 입력 이미지를 스택드 아워글라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객체성 히트맵을 생성합니다. 스택드 아워글라스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5번 다운샘플링하고 다시 업샘플링하여 히트맵을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트맵은 객체의 존재 여부만 예측하며 객체의 클래스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히트맵을 생성하기 위해 우선 객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그라운드 트루스 히트맵 Y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이는 기존의 아워글라스 네트워크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px와 py는 객체의 중심의 좌표이고 시그마 p는 객체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표준 편차입니다. 즉, 2D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여 객체의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값이 커지고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히트맵을 생성합니다. 히트맵은 단일 출력으로 출력되며 각 픽셀의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프로바빌리티 스코어로 표현됩니다. 값이 높은, 즉 255에 가까운 값은 객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 Y를 생성하는 것을 학습하기 위해 픽셀 와이즈 로지스틱 레그레션 로스를 활용하여
L 히트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히트맵 생성을 학습합니다. 이때 Y 햇은 예측된 히트맵입니다. CRCNN은 오프셋 기반의 CRCNN 오프와 절대좌표 기반의 CRCNN 앱솔루트 두 가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예측 방식을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CRCNN 오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CRCNN 오프는 히트맵에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의 중심점, 오프셋, 그리고 크기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로컬 오프셋 예측은 다음과 같은 L1 로스 펑크션을 사용하여 학습됩니다. 이때 OP는 각 객체의 중심점에서 예측된 로컬 오프셋 값이고 R분의 P-P는 그라운드 트루스 오프셋입니다. 그리고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의 크기 예측 역시 L1 로스 펑크션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SPK는 예측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의 너비 및 높이, 그리고 SK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객체의 크기입니다. 이때 총 손실 함수는 오른쪽의 이 식과 같습니다. 각 손실 함수의 가중치들은 오프셋 예측 원본 연구에 따라서 각각 0.1과 1.0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CRCNN 앱솔루트는 똑같이 아우글라스 네트워크를 백본으로 사용합니다. 구조는 기존의 베스터 RCNN의 리전 프로포잔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병렬적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여 바운딩 박스의 좌표 및 객체의 점수를 예측합니다. 손실함수 역시 원본 페스터 RCNN의 손실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임계값의 조정입니다. 저자들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실험해보며 IOU 확장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펑크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우시안 함수는 특정 크기 범위의 중심에 위치한 객체들에 대해 IOU를 더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함수들은 IOU 값의 증가가 특정 크기 범위에서 균등하거나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SIOU 값을 다음과 같이 가우시안 함수로 정의하였습니다. A와 시그마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확장 크기 및 범위를 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B는 가우시안의 중심점, 즉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확장이 가장 크게 적용될 객체의 크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 예측의 예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빨간색 사각형이 그라운드 트루스이고 주변의 초록색 박스들은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에서 예측한 앵커들입니다. 작은 객체들에 한해 객체와 앵커 사이의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기존에 쓰이지 못했던 앵커들도 포지티브한 샘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표는 마스크 RCN, 율로 V5에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확장 기법을 적용하여 코코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가우시안 함수가 다른 함수들보다 모델의 객체 탐지 성능이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실험은 방금 설명드린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조정 전략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실험 데이터셋은 합성 데이터셋입니다. 노이즈가 최소화된 표준적인 데이터셋을 설계하여 제한된 모델의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실제 데이터에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전에 제안한 두 가지 전략이 기대대로 작동되는지를 먼저 검증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다양한 색상 배경 위에 여러 가지 색상의 도형을 배치하여 생성하였습니다. 33,000여 개의 객체를 포함하는 1,500장의 이미지를 학습하였으며 이 중에 24%가 작은 객체, 즉 32 x 32의 크기를 가지는 객체입니다. 실험 결과 CRCNN ABS 모델이 전체적인 AP 및 AP50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모델의 주요 목적인 작은 객체에 대한 탐지는 오히려 욜로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상 작은 객체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 개의 실제 UAV에서 촬영한 데이터셋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비이클 디텍션 데이터셋은 작은 객체의 비율이 높은 항공에서의 차량 탐지 데이터셋입니다. 1496장의 훈련 이미지와 190장의 평가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전체 객체 중 80% 이상이 작은 객체입니다.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은 CRCNN 앱솔루트 모델이 전체 AP 및 작은 객체 AP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CRCNN 오프셋 또한 기존 마스크 RCNN보다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리얼 카스 데이터셋입니다. 다양한 카메라 각도와 촬영 고도, 그리고 복잡한 배경을 이미지에 포함하여 현실적인 탐지 성능 평가에 적합합니다. 155장의 훈련 데이터와 33장의 평가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총 객체의 수는 3174개, 이 중에서 96x 96 이하의 픽셀을 차지하는 객체가 전체의 93%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CRCNN 앱솔루트 모델이 전체 AP 및 작은 객체 탐지 성능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서술하겠지만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작은 객체에 대한 성능이 50을 채 못 넘기고 있는 점이 아쉬우며 앞으로 연구의 도전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측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작게 표현된 차량 객체들을 잘 탐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오른쪽 사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저자들은 밝기와 대비가 변하는 지역에서 탐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CRCNN은 두 개의 독립적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예측 방식을 병행하여 작은 객체에 대한 탐지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확장 기법으로 탐지 성능을 소폭 개선하였으나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제안한 두 가지 전략, CRCNN 브랜치와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확장 기법 중에서는 CRCNN 브랜치가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객체의 탐지 성능의 향상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큰 물체에 비해 탐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후 연구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항공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이나 작은 물체가 많이 포함된 다른 실제 데이터셋과 같은 여러 도메인에서의 성능 검증이 없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